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선입니다. 우리 그냥 이영선님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 항상 오시는 변호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 맨날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라고 하시는데 우리 이영선 변호사님도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대전 최고네요? 그분이요? 누군지 아는데? 본인이 뭐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변호사라고 하는데 우리 다음에 출연하실 때는 뭔가 닉네임 하나 딱 앞에 넣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머리를 해서 아마 조금 더 제가 더 낫지 않을까.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의 이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해법을 이상하게 해서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제3자 변제인가 뭔가 자,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참 기가 막히죠? 예, 이게 조금 전후를 가면 자, 일제시대에 그 강제징용 그 기업들이 있었죠. 미쓰비시하고 신일본 제철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네네. 강제로 끌어다가 노역을 시키고 네. 그리고 노역을 하지 않으면 구타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권을 탄압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존자들이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네. 그게 2005년인데요. 1심, 2심에서는 다 패소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범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변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한국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신 일본 전범 기업 대신 돈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양금덕 어르신께서 네. 지금 너무나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양금덕법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막 우리가 해석을 하고 했었던 건데, 그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좀 그 부탁드릴게요. 할머니들이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 돈 필요 없다 막 이렇게 네. 인터뷰하는 거 저도 봤는데. 우리가 지금 돈을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했던 거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사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소송도 하고 지금까지 지난한 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이죠. 자,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을 또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어차피 판례가 나와 있는 판례라고 해야 되나? 이건 벌써 판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집어 버린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대법원을 되게 무시한 거죠. 네. 법원에서 전범 기업들한테 아니 니네가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누가 법조인이에요? 윤모. 그분요? 네네. 그분이 뭐 법조인 글쎄 저는 그냥 인정을 잘 예. 네, 아무튼.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법조인 뭐 검사를 오래 해서 이런 민법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핵심이 제3자 변제라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제3자 변제가 여기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 왜 3자 변제가 안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한테 돈을 이제 지급을 하는 건데요. 다른 한국 기업이 돈을 내가지고 그걸 이제 제3자가 이제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경우는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민법에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3자 변제는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돈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받기 싫어.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내가 돈 받을 사람인데 아니야 나 싫어. 나는 꼭 저 사람한테 돈을 받겠어. 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제3자 변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는 당사자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나는 전범 기업의 돈을 받겠다. 한국 기업에 나는 돈 받는 거를 원치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3자 변제가 되려면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네. 자, 3.1절, 공교롭 때 또 3.1절에 또 이런 것들이 막 발표가 되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또 3.1절에 일장기건 우리 세종의 뭐 목사 있어요. 아, 예, 요즘 아주 뜨거운 인물입니다. 뭐 본명 얘기하지 뭐 이정호 목사하고 예. 그 새샘교회? 네, 그렇습니다. 새샘교회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저 요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예. 여기 일장기 하나 이렇게. 큰일 납니다. 예. 사무실에도 본인 사무실에 YTN에서 그 인터뷰를 했죠. 본인 사무실에 바로 뒤에 일장기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친일이라기보다도 그냥 일본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일본을 숭배하나? 그분을 잠깐 좀 얘기를 하면 3.1절 때 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예. 한솔동에서 어떤 사람이 일장기를 내건 거예요. 3.1절 날. 그러니까요. 3.1절, 하필이면 왜 3.1절 날 일장기를 드는지 막 다른 사람들 의아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시청에 막 얘기하고 아니면 쫓아가서 막 광복 회원들 나와서 난리를 쳤죠.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예. 그냥 일장기만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몰랐는데 3월 4일 날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은 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그런 집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죠. 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일장기를 휘둘렀어요. 으아! 일장기를 휘날리며 닭살이 돋네 갑자기 막 얘기를 승질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때 커밍아웃을 한 거죠. 네. 제가 3.1절 날 일장기를 단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온 또 기자들이 카메라 난리가 났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막 소녀상도 막 훼손했다는 뭐 언론에 보면 막 그랬다고도 하고 또 뭐 누가 또 일본 사람이라면서요. 뭐 와이프의 누군가 뭐 하여튼 누가 뭐 집안에 또 일본하고 뭐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잠깐 그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사람은 일장기를 왜 걸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은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뭔 평화냐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의 평화는 한국인들이 이제는 일본을 용서하고 네. 일본을 이제 뭐 같은 파트너로서 이해하고 그러는 것이 사과도 안 했는데 뭐 아무튼 네. 사과는 필요 없다 이제 평화가 중요하다라고. 평화가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냥 묻어두자. 어쨌든 시간이 됐으니 묻어두자.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을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하고요. 그 외가 쪽이 그 일본 집안이라고. 뭐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는 거 뭐 언론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윤석열 정부와 이정우 목사님이 약간 비슷한 공통분모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그 대통령도 3.1절 행사 때 파트너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이자는 파트너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반성, 뭐 사과, 사죄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죠? 네네네. 3.1절 기념사에서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똑같이 이정우인가요? 네네, 이정우 목사님. 이정우 목사 그 사람도 님자 뺄까요? 이정우 목사. 네네. 네. 욕 안 나오는 게 다행이죠? 예. 저기 욕 나옵니다. 예. 욕하면 띠 처리 좀 해주세요, 피디님. 예. 그 이정우 그 사람도 똑같이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생각이 거의 이정우 그 일장기 그 급이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정우 목사께 할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래요?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동시에 할까요? 두 분 동시에. 동시에 우리 이영성 변호사님의 마지막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이정우 목사님도 같이 들으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우 대답해 주세요. 네. 꼭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정우 그 사람한테는 하나 질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파트너 좋아요. 그거 다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존해 있으면 적어도 목사라는 사람이 과거 일에 대해서 사죄, 사과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 목사 맞아요? 묻고 싶습니다. 꼭 그것도 대답해 주세요.
자, 오늘 이영선 변호사님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